집행유예와 실형의 기준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구조로 발생했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범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을 보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 웃긴 게 많은 분들이 재판에 가서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방향이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 초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도, 성매수, 경제범죄, 폭행사건 등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범죄명이라도 실제 구조와 경위에 따라 양형 판단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히 무죄나 유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수준의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현재 상황,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 변화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황당하게도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 실제보다 더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자료와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형사사건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 방향과 자료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판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 기록과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판단 과정입니다. 결국 집행유예와 실형의 기준은 법률 조항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대응 과정 전체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